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을 겪는 동안 미국 정부에서는 셧다운이나 직장을 잃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 빌리언도 아니고 5 트릴리언에 해당하는 긴급구조 기금 혹은 스티뮬러스를 지급했었는데요. 스티뮬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팬데믹을 견디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돈을 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2022년 6월에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연준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른 인플레이션을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금리를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올려서 크게 오르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서서히 끌어내리고는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지나치게 많이 높아진 이자율로 은행이나 기업들에게 큰 문제들을 안겨주고 있고,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여서 크게 떨어진 국채값으로 국채에 투자한 은행들이 거의 700조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높아진 이자율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힘들어져서 최근에는 아마존, 구글, 스냅챗, 엑스피디아 같은 회사들마저도 해고 소식들을 발표하면서 마켓 크래시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켓이 다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마켓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마켓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현재 연 이자율이 5%가 넘는 단기 국채 현금을 파킹하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헤지펀드들은 물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투자계의 거장들 중에서도 올해 국채에 많은 돈을 파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마다 10조 원가량 되는 돈을 만기일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국채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런 식으로 이자로 현금을 꾸준히 모으셔서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많은 160조 원가량의 현금을 들고 있는 데다가 주식을 한번 매수하시면 평생 들고 있는 걸로 유명하신데 13F 리포트를 보시면 지난 4분기 연속 조 단위로 주식들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워런 버핏도 2024년 마켓 크래시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요즘 뜨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워런 버핏처럼 이자율이 높은 국채를 매주 매수하시면서 현금을 모으는 분도 계신가 하면 론 베런처럼 일평생 단 한 번도 국채를 매수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국채는 절대 매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대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한 현금의 95% 정도를 만기일이 한 달에서 많게는 3달 되는 국채를 꾸준히 매수하면서 5%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국채 매수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 디스코드에 직접 제가 국채를 매수하는 영상을 찍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채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디스코드에 오셔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켓이 오르는 트렌드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현금을 더 모아서 들고 있다가 마켓이 크게 내려가서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장기 투자 목적으로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채 투자에 대한 두 거장들의 생각과 전략을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킹 알파에서 1년에 239불 하던 서비스를 167불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할인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시킹 알파 퀀트 시스템의 창시자께서 시킹 알파 플랫폼을 직접 사용해서 각 분야의 탑 주식들을 찾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힘든 마켓의 하락으로 저평가되어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제 장기 투자들이나 차트 분석을 통해 마켓의 상향 혹은 하향 트렌드를 기반으로 매도하는 단기 트레이드,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내는 커버콜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힘든 마켓을 함께 잘 견디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Well, Becky, Good Friday, I was working. Mark Millard, who handles all the bonds and stock for all of Berkshire, was there, and I knew I was leaving town on Sunday night, and Mark says, what do we do next week? And I said, here's what we do. And on Monday, we always buy Treasury bills. We bought about 2 billion of them. We got a 4.99% bond equivalent yield. But the only question is whether we buy 3 months or 6 months. And then I tell him use his own judgment on that. We don't make our decisions as to whether to own part of a company for the next 20 years. We don't have any idea what
anybody's going to do next week or next month. And we haven't changed our course, in 58 years. We just want to buy good businesses and we want to buy people we like and trust at a decent price. And we'll keep doing that. And we'll keep buying treasury bills every Monday. And we haven't missed a Monday yet. And we keep all our money short. We keep it in treasuries and we get almost 5%, which is $5 billion. But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 mean, that is there to be the strongest company you can imagine and also to take opportunities when they come along. And that's what we do. In some periods, there was a period about a year ago. I mean, we bought 20% of a company that already the index funds owned, 25 or 30%. But now it's a different kind of market and we can't acquire at the same if we're buying. We don't make stock market guesses and we don't know how to profit by looking at broad statistics and guessing what stock markets or bond markets will do. But you have said that you do pay attention to interest rates and that interest rates are like gravity on equity prices.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I mean, so where's the level of gravity? Are we on the moon? Are we on Earth? Well, we're in a way different position than we were when essentially what the option was to get 4 basis points on bonds, and that changes the value. It changes the value of real estate, changes the value of equities. It changes everything. But that's all happened in my lifetime various ways, all the way up to a 21.5% prime and down to 0, which nobody thought we would ever get. So anything can happen. We're prepared for anything, but we like to do things. Over time, we want to buy good businesses. It's that simple, and we always want to have money. 자,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 항상 일관된 투자 철학을 나눠주시는데요. 이분의 투자 철칙은 마켓의 호황기나 마켓 크래시를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사가 나타날 경우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크래시가 왔을 때 저평가된 회사들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워렌 버핏께서 리세션 기간에 항상 크게 매수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Berkshire Hathaway보다 저평가된 회사가 없다고 판단된 분기에는 보통 자사 주식을 바이백 하시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국채를 매수한 이유 중에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워런 버핏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처럼 고평가된 회사들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현재 국채만큼 탄탄하고 저평가되어서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도 없다는 판단 하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국채만큼 100% 수익이 보장되는 자산도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본인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투자하는 방법을 바꾸셨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마켓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투자 대비 수익이 안전하게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자산이 국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10조 원씩 국채를 매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마켓이 크게 내려갔을 때는 아주 좋은 회사가 크게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에 그 회사 지분의 20%나 매수를 하셨다고 나눠주셨는데요. 지금은 그 당시와 완전히 다른 마켓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크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본인은 마켓의 특정 수치나 뉴스의 보도 혹은 특정 지표들을 보면서 마켓의 미래를 게싱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회사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와 수치 분석을 통해 저평가되었다는 확신이 서는 회사가 나타나면 마켓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묵묵히 장기 투자 목적으로 크게 매수를 해서 항상 큰 돈을 벌었고 지금은 국채 이자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국채 투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의 국채 이자율이 20%까지 올랐던 시기에도 지금과 똑같은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워런 버핏의 투자 접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런 버넌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are really trying to rethink what's the mix of what a portfolio is even supposed to look like. Are you buying stuff? What are you doing? Every day. I am amazingly bullish. And so basically in 1960s, there was Vietnam War, there was inflation, there were assassination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ssassination of Robert Kennedy, assassination of Martin Luther King. Right after King is assassinated, all of Washington was on fire. That was a city falling apart. It looked like the country was ending. There would have been marches on Washington. And the market, the Dow Jones was 1,000, the GDP was 800. 800 billion, that's now 27 trillion. The Dow Jones was 1,000 then, it's 34,000 now. So that means you double every 5 years, every 10 years rather. So basically, the way I think about it is that inflation is going to reduce the value of your money in half about every 14 or 15 years. About 4 or 5% a year is inflation. That's my whole lifetime. 4 or 5%. Sometimes it's 2, sometimes it's 7, but 4 or 5% is the number. So you would never buy a 2-year bond or a 5-year bond or a 10-year bond? I've never owned a bond. Ever? Ever.
not one. And I don't have a lot of cash either. I'm always invested. And whenever I have a chance to buy more, I buy more. Think of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2 years. By December of 25, I think we'll be back to where we were in... And what gives you that confidence? The businesses that are growing. You know, the growth in our country is about 7% a year historically. It's about 4 or 5% of inflation, and about 2% is real. All the growth that we've had in the United States, in our country, has been in the last 200 years, and it's the last 20, 30, 40 years it's accelerating. Growth is accelerating. It's not slowing down. 자, 방금 들으셨듯이 론 버핏 같은 경우에 워런 버핏과는 완전히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마켓에 국채를 매수하느냐라는 질문에 단번에 본인은 국채를 매수하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국채를 매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국채를 매수하지 않으신 이유도 개인적으로 많이 와 닿았습니다. 자, 론 버핏의 말에 따르면 과거 베트남 전쟁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마틴 루터 킹의 암살, 1차, 2차 세계대전 등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세계가 망할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는 항상 있었고 지금도 뉴스를 보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미국의 리세션 등이 올 수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마틴 루터 킹의 암살 이후 백악관에 불이 질러지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마치 무너질 것 같던 시기에 다우지수가 1000 정도였고 GDP가 80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다우지수는 1000에서 34,000까지 34배나 올랐고 GDP 같은 경우에도 800빌리언에서 2.7 트릴리언까지 올랐다고 하시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한다면 주식시장은 어차피 크게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5% 하는 국채를 사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회사들을 사는 것이 후에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국채를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며 돈이 생기면 항상 주식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현금도 웬만해서는 들고 있지 않고 거의 다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통 14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세계 아주 큰 사건들이 터져서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200년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인플레이션이 보통 4에서 5%였고 미국의 성장성은 평균 7에서 8%라고 하셨는데 이 7에서 8%의 성장성 중에 4에서 5%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성장이고 나머지 2에서 3%는 미국 회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년간의 마켓의 패턴을 보면 미국 비즈니스로 인한 급격한 성장은 고작 지난 20년에서 3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비즈니스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12월쯤에는 지금의 마켓이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많은 주식들이 훨씬 크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의 투자 전략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 확실한 부분은 두 분만의 투자 철학이 뚜렷하시고 마켓이 크게 오르든 크게 내려가든 간에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마켓 크래시가 온다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계획한 대로 투자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을 반드시 계획하고 세우셔서 마켓이 크게 오르던 마켓 크래시가 오던 간에 여러분들만의 투자 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채 매수에 대한 두 거장들의 상반된 인사이트들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투자계의 두 거장 워런 버핏과 론 버핏의 국채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